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두 편이 있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 종목으로 이틀 동안에 걸쳐서 1차 매도하고 그리고 또 묻고 더블로가 불타기 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영상까지 두 편을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크게 보니까 좋네요. 네, 그 매매를 간단하게 이제 수익 냈던 거 보면서 리뷰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영상 찍으면서 종목 흐름이 급하게 움직여서 말을 하다가 만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잘못돼서 떨어졌으면 어떡하냐, 요런 얘기인데 뭐 보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 영상들 못 보신 분들은 두 개 영상 있죠. 그것들은 꼭 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영상들은. 다른 예. 것들도 도움 되겠지만 그 영상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꼭 보시고 오시고요. 네, 그 영상 첫 번째 거를 저기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지금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 뭐 자랑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 누군가한테는 200,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는 200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맥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 계좌에서 연출한 금액, 볼륨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20인 거지. 이것보다 작으신 분들, 초보자분들은 2만 원이 될 것이고, 이것보다 볼륨이 크신 분들, 조금은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하신 거고, 그것보다 더 크신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절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2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내 볼륨에 맞춰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꼭 배워나가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거나 앞에 거를 좀 다 꼼꼼히 안 보셔서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어니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 실제 매매를 하려고 세팅해 놓은 계좌가 제 별도의 계좌예요. 이게 제 계좌도 아니고 어니님 계좌도 아니고 그냥 요거 용으로 만들어 놓은 계좌입니다. 저희 개매매랑 겹치면은 좀 그러니까. 근데 그 계좌에 지금 저희가 금액을 세팅한 게 약 50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최대 금액을 500만원 정도 매매를 하는 걸로 보여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도 전해드렸었고, 오가니티 코스메틱 할 때도 최대 물량 500만원, 최대 금액 500만원 요걸로 해놓고서 아마 여기 최대 매수 금액은 막상 한 280인가요? 280만 원. 네, 네. 280만원으로 해서 네. 뭐 하루도 아니죠.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종가쯤에 해서 다 그 다음날 시가쯤에 다 매도한 거니까 27만 네. 4천원 수익을 낸 걸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걸 네. 보면은 아니 저 수익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는 단순히 이 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세팅한 거지, 누군가는 50으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이게 이 방식대로 비슷하게 갔으면은 그 수익금이 2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쵸. 이 계좌에서 이 어차피 별표라는 기술, 핵심, 맥, 기술이라고 말하긴 뭐한데 이 판단하는 그 능력, 그거를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배우시면서 매매에 활용하시게 됐을 때 내 계좌의 볼륨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준, 한 종목 500만원 잡고서 28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27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거고, 별도의 저희가 뭐 보여준 자료들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이제 볼륨 더 큰 계좌, 그거는 제 계좌로 보여준 거. 어차피 기술 맥은 같습니다. 그거는 여기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봐보시면은 금액이 다르죠. 예, 오른쪽 위에 띄워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현대공업이라는 그 종목으로 한 거고, 네. 어니님이 실제 계좌로 한 거를 이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이제 설명도 네. 했고, 수익금 그리고 공개. 수익금도 공개를 했죠. 근데 네. 그거 보시면은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뭐 네. 수익률 찍혀 있는 것도 뭐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네. 그 금액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그래서 각자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 별표, 본질, 이거를 컨트롤하고 내가 이거를 운영하는 그 본질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저희 유튜브는 다른 그 어떤 채널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것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테일도 그렇고 뭐 실력도 확실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옆에서 언니님이 직접 그런 얘기는 잘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뭐 믿을만한 실력이시고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영상 말고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투자 클럽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매번 이제 말씀드리기고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요 앞으로는 영상 밑에다가 이 설명란이 있거든요.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카페에 들어가는 링크랑 뭐 투자 클럽에 관한 링크 같은 것들도 해놓을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그 링크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요거 얘기하기로 했던 부분을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질문으로부터 끊겨서 제가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결론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위에서 매수를, 정확히 말하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손절할 사람들은 손절 포인트는 지금 언니님이 설명을 좀 빨리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부연을 하고서 가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주제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내가 매수했을 때 네.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매수를 어디서 언제 했느냐도 중요한 거니까 이제 설명을 해보면 네, 뭐 이렇게 요런 건 이제 앞에 영상을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줄이 그어져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네.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거를 보려고 요쯤에서 이제 1번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여기서 2번을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제가 물어봤던 건 그거예요. 이렇게 장대 음봉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뚝 생기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붙어 있고 네. 요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언니님은 이때는 그냥 지켜봐야 될 때라 라는 말씀하셨고 저는 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졌을 때 후회되지 않겠냐, 네. 이때 나한테 시그널을 준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끊긴 상황이에요. 네, 네, 그 이후에 맞아요. 이제 왜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지, 바로 손절할 때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결과적으로 딱 맞추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하는 게 가장 빠른 손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아직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해석해도 맞아요. 될까요? 네, 그게 정확해요. 저보다 오히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섣부른 판단이에요. 여기서 무언가 판단을 한다는 거는 개인의 감정 요인에 따른 판단일 확률이 되게 높다. 이 종목 자체가 그 어떤 여기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그널이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을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선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여기요? 네, 이 선은 이제 여기까지 보면 지지선 무너졌다라고 보는데 이 네. 선은 그러면 왜 그은 거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었을 때 지지가 여기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 돌파 이후에 이 밑에서 지지가 이 선을 끼고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이 선을 끼고서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물량이 어디에 집결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일종의 범퍼처럼 그쵸. 물량이 지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벽돌이에요, 벽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벽돌이 완전 깨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송곳이 살짝 뭐 찌른 정도로 예. 보면 되는 거죠. 저 네네네. 상태는. 살짝 파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밀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고, 보통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판단을 내린다기보다는 이때는 판단을 유예합니다. 이거는 보유자든 신규든. 근데 만약에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네네. 추가적인 매수 행위를 해가지고 내 평단이 만약에 이쪽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 평단을 맞추겠죠. 이때는 비중 밸런스도 중요할 거고 평단을 맞추는 거고, 이 평단을 맞추는 이유는 얘가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이거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얘가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요. 무너지더라도 한번 여기서 그냥 쭉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가지보다는 여기서 되게 스무스하게 마지막, 표현이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발버둥 같은 파도, 몸부림 좀 치고. 네,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이 몸부림을 치고서 무너집니다. 마지막 물량 결집에서 마지막까지 공방전을 벌여요. 그러면은 이 필연적 파동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큰 파동은 안 나와도 그때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하게 되면 무언가를 한다. 요 정도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는 그거보다는 여기 보완 매도를 하기 위해서 평단을 이쯤으로 맞추기 위해서 대략 여기 가운데쯤이니까 요쯤에서 뭐 추가 매수 같은 걸 해서 이쪽으로 내 평단을 맞추고 안전하게 빠져나온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랬는데도 만약에 그냥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는 추가 이제 매수까지 했는데 떨어지면 이제 이런 게 또 궁금하죠. 네, 추가 매수한 물량을 어차피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거니까 그 물량을 그냥 여기서 이탈될 때 빼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그때는 진짜 전량 손절도 방법이고 그거는 방법론이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시간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져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지면은 또 네. 손에 놓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우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물량 비중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절하면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는 손절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여기서 뭐 꽉꽉 눌러 담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만큼이더라도 이제 이것도 그 손실 금액으로 보면 꽤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내가 이렇게까지 승부를 걸었는데 이제 받아들이기 싫은 것도 있어서 그냥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거는 완전 잘못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대응의 문제라기보다도 매매 자체에 대한 첫 발부터 좀 교정을 많이 해야 돼요. 매수부터 다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매수부터 교정해야 되나요?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 여기서 매수할 때 이게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자리를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이때 인지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난 이런 컨트롤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야. 오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사서 이거 올라가는 것만 기대할 거야.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얘기했었던 트레이더가 해야 되는 3번 자리 3번. 있잖아요. 네. 저점. 그런 것들 위주로 공략하면서 좀 내공과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성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물어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트레이더로서 첫 발도 못 내디른 거다. 근데 욕심만 앞서서 위에서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희망만으로 매수를 해놓고서 아무 대응을 못 하는 거 정도에 불과하다. 네.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저 그 다음 대응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제가 진짜 막 아름답게 얘기해서 추가 매수를 했고 뭐 평단 관리를 했다 이거지만 물타기 하다가 손 넣는 경우잖아요. 이런 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 네. 뭐 이런 줄을 긋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겠죠. 그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갈 것 같으니까 막 뒤썩썩거리고 뉴스 좋은 거 나오니까는 사놓고서 떨어지네. 아씨 물 타야 되나? 물 탔어. 근데 이제 돈은 없고 거듭나고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그런 경우. 그런 분한테는 이제 트레이더의 처음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랑 개념이 한 끗발 차이인데 되게 다르거든요. 전 처음부터 여기서 이쪽이나 이런 계산을 되게 좀 명확하게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가는 거라서 단순 물타기가 아니라 나눠 쓴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되거나 컨트롤이 안 될 상황이 나오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이 컨트롤의 영역이 좀만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샀다가 안 되면 여기서 빵 더 사서 평단만 낮추란 얘기잖아. 그러다 파동 나오면 빠져나오란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거 틀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금 그거를 너무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어긋날 가능성이 높죠. 여기 구간도 잘못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뭐 아주 시작 단추부터 완전 잘못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네. 얘기에 핀트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니님이 답변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되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 질문에.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지금 언니님이 상당히 많이 짚어주시거든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네. 잘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따져보시면서 본인의 매매 습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진짜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요쯤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네. 맞죠? 네, 그럼 맞아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음봉이나 이런 게 이제 쭉 떴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겠죠? 나왔었죠. 저희가 처음에 보게 되면은 요때거든요. 네. 요때 시작을 했고 시작하면서 막 갔었는데 요 흐름에서는 뭐 요거랑 길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려와 주는 흐름이 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위에서 다시 꺾여 올라갔지만 여기서 조금만 바꿔서 보게 되면은 요거죠. 네,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거지 이거 나왔으니까 나 잘 맞췄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랬을 수도 있죠.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이런 음봉이 나왔으면은 과연 어니스트는 뭘 했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죠. 이때 여기서 포지션을 취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안 한다. 이거랑 동일한 이유로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판이 깔려 있어서 물어보자면 네.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요 정도까지 터지는 음봉이었으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그럼 이만큼 터져도 마찬가지고 이만큼도 마찬가지인가요? 왜냐면은 이때 솔직히 제 일단 두 가지 관점의 대답을 드릴게요. 제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실패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팍 올 거예요. 흐름은 깎였네라는 거를 바로 인지가 됐겠죠. 네,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꺾이게 되면은 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제가 매수할 때도 인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전 판단하는 단계. 근데 그건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인지하고 나서 확신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인지하고서 여기서 하니까 아 그래 여기서 손절하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마이너스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른 손절을 해야지 이렇게 결정 내려서 매듭을 짓는 순간 이 종목하고 싸움에서는 조금 더 결과론적으로 좋아질지 몰라도 그 매매 습관이 트레이더의 삶으로서 트레이더로서 전체적인 매매 계좌 관리 이런 쪽에서는 다 망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말이 어디가 맞는지 맞으면 맞는지 틀리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트레이더란 내가 이제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에 네.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땡. 얘기인가요? 땡. 땡이겠죠. 네, 왜 땡이죠? 이거랑 지금 언니님이 딱 말한 거랑 그 차이점이 지금 언니님 말씀만 듣고는 명확하게 오지 않아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가 절대까지는 아니에요. 물러서야 될 땐 물러서죠. 근데 어지간하면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스탠스가 좀 필요한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어차피 비중 다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뭐 한 절반을 덜어낸다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가 제 대답이고요. 하지만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선다예요. 저 때는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내 맘대로 물러설 때를 정하지 않는다. 내 맘대로 정하는 순간 주관적으로 된다. 모든 판단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질문하자면 물러서야 될 때는 요 부분인가요? 그러면? 네. 여기가 최선이에요. 즉 여기서 들어갈 때 내가 물러서야 될 때는 여긴데 이게 부담돼 라고 하게 되면은 애시당초 이 종목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의 음봉이 깔리고 거래량이 이만큼 생겼어요. 네. 아 근데 참았어. 네. 더 보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더니 막 이렇게 되더니 거래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왔어.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이 봉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막 다 알랑말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손절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냥 냅둬도 되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면은 이 부분 어딘가에서 그때는 자기 성향과 자기의 판단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정답이 있다가 아니라 자기가 더 잘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근데 해야 될 때는 여기지 내 맘대로 여기서 이때 해야 될 걸 여기서 서둘러서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그런 매매가 잦아지게 되면은 비중이 다 꼬인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 여기에서 그 어떤 강력한 신호가 사전에 좀 있더라도 확실한 자리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은 습관이겠네요. 조금은 더 그렇다라고 봐요.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무언가 사전 조치를 취한 게 맞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네.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더 네. 이제 앞으로도 쭉쭉 내려왔다면.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손절한 게 이 종목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결과도 그렇고, 그게 이 종목에 국한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되게 강조했었던 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종목과의 싸움인데, 이게 대표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종목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단순히 이 종목 끝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만을 보고서 그 숫자에만 집착했을 때 여기서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언니님이 여기 결국에는 이 세 개로 안 가고 이 세 개로 가서 네. 수익을 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언니님이 이때 똑같이 매수를 했는데 이 세 개를 맞았다면 네. 그러면은 이때 매수한 거를 잘못한 건가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이때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A라는 세계라고 할게요. 결론은 A 세계로 가서 수익이 잘 났지만 지금 버디님이 말하는 B라는 세계로 갔었을 때 B라는 세계는 또 나뉘어져요. 근데 B라는 세계로 이렇게 하락해도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손절을 쳐버리면은 B 세계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관점을 보면요, 여기 내가 손절을 치는 게 이 종목에서 내가 항복 100기 이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라는 생각으로 손절을 하고 내려갔을 때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해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를 본다면은 여기 들고 와서 비중 관리하고 뭐 이격 관리하고 막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이격 관리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네. 그 영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면이라는 게 원론상 오류는 없어요. 근데 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다르게 말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말한 것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둘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선택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결과론적인 수익금이 더 또. 수익 나중에 그 똑같은 행위를 했었을 때 찍히는 숫자가 다르니까. 왜 다를까요? 그게 왜 다른지를 딱 명쾌하게 이해하면 제가 더 이상 이 질문 안 할 것 같거든요. 덩어리 숫자를 살린 거니까. 덩어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덩어리를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완전히 잘라내고 나중을 도모해야지라고 하는 순간만큼은 덩어리를 다 날려버린 게 돼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네. 이렇게 언니님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 순간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이신 건가요? 네, 일단 그 느낌이 맞고요. 네. 이거는 몇 번 직접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 행위를 통해서 마이너스 50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플러스 50을 만들었다고 해보게 되면은 이 행동 자체가 그냥 제로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말은 이 덩어리를 살렸다라기보다는 되게 잘 방어했다의 개념이에요. 제로섬으로 가고 있는 시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제가 말하는 덩어리를 살린다는 개념은 여기서 언니 이렇게 말하는 덩어리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최초 물량. 예전에 저희 식으로 하면은 잽을 이렇게 날렸던 그것들. 네. 얘를 이쪽으로 갖고 왔었을 때 얘를 끄집어 내리고서 내평단이 이쪽 하고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비중 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 정도 수준으로 컨트롤이 될 거고, 근데 덩어리는 살아있고 이 안에서 몇 번 더 하든가 아니면 얘가 그대로 가주던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플러스 50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합산값이 0이 아니라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도 단점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훅 빠져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덩어리 한 대 팍 맞는 건 맞아요. 가능성.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저것 때문에 피하는 것보다는 저거 맞을 때 맞더라도 나머지에서 승리를 취하는 게 전체적인 계좌 싸움에서 이기는 거기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게 왜냐면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되게 미비하고요. 적어요. 아예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정도로 나오는 거는 여기 B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이미 인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비해서 안 해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생으로 여기서만 맞겠죠. 이게 인지가 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체크가 되거든요, 이미.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컨트롤할 뿐이지 이 종목을 이긴다 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난다가 아니라 종목이 파동이 있으면 그 파동 흐름 안에서 수익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이게 왜 제가 질문거리가 많은지를 생각을 지금 듣다 보니까는 네. 하나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네. 보통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대충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말처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네. 이런 것들을 모아나가는 걸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관점이 저는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관점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원희님은 저거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이거죠. 이걸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 경우의 수가 여기서 트레이더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목이 올랐을 때밖에 플러스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종목 오르는 걸 잘 맞추려고 하겠죠. 잘 맞추려고 가다 보니까 종목 오르는 걸 예측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글로 가잖아요. 손절 잘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이 유튜브에서의 그 정답은 그거예요. 지금 손절 네, 잘해라. 그렇게 되면 제로섬으로 가는 거죠. 제로섬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로섬 하면은 조금 잘하는 사람이고 거의 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늪에서 놀고 있겠죠. 나는 그 잘하는 사람 될 거야. 이러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네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저도 이런 것들 할 줄 알고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런 저도 이것만 노리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요. 시장을 절대로 모든 거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는 손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덩어리 물량들을 잘 살려내서 결국에는 손절은 내가 들어간 시합에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찍고 내 감정은 편해질지 몰라도 계좌는 깨끗해질지 몰라도 내가 시합에서 난 졌어, 이 시합 졌어 하고서 기권을 하는 거거든요. 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확정이에요. 근데 최소한 여기서 이기고 있는 시합만 이기는 건 당연히 좋지만 최소한 지고 있던 시합을 유도해서 짜릿한 역전 한판승으로 만드는 이 기술은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시작을 했는데 막 잽을 계속 맞아가지고 네. 큰 거 한 방 맞고 그래서 막 그러면 이제 바로 경기 포기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싸워서 근데 끝까지 버틴 다음에 내가 한 10,000대 맞았어요. 때린 건 10대밖에 안 돼. 네.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시합은 이길 수 있어요. 만대 맞으면 만대 맞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말이 그런 거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제로섬에서 이게 결국엔 플러스를 만들어 줄 거다. 왜냐?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합이 더 많아지니까.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합에서 지는 건 아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거. 근데 시합에서 완전히 지는 포인트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가 아니라 그때는 포기할 때는 확실하게 포기를 한다. 근데 빨리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얘기는요. 요거만 보면은 미루에 네.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영상을 좀 잘 보시면서 종합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 뭐 손절하지 말아라, 버텨라 막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거에 앞선 뭔가들이 많이 있고 과정이 좀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 한편으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잘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납득이 되셨더라도 꼭 그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네. 영상 뭐 예전 거든 앞으로 하는 거든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은 네. 그 살을 채워 나가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차라리 그거 모르면은 그냥 손절하려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 잘 다 판단 안 되면. 그쵸. 근데 언니님 말이 더 맞다. 1번, 2번 매매를 하지 말아라가 더 맞겠네요. 네. 손절해라는 쉽죠. 말하기 진짜 쉬워요. 그냥 안 되면은 여기서 어디서든 불안함 느낄 때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
어찌됐든 저희 영상 긴데 이거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실력이 진짜로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손절만 잘하게 되면 플러스를 만들어 줄 거다. 이거는 진심으로 해보세요. 오랫동안 해보시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손절 잘한다고 플러스 만들어지는 주식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분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네. 뭐 손절하는 게 쉽나? 뭐 쉬운 것도 아니고 사실 딱 집어보면 네. 뭐 어느 순간 안 하고 막 지금 어니님이 말한 것처럼 막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겠지. 물타기로. 제 얘기는 저도 손절하고 손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손절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되게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야 된다. 손절이란 카드는. 그 그렇기 말이 더 때문에 가깝네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점점 불리해졌는데 나 쫄리는데 맞으니까 아픈데 이런 감정적 요인에 의해서 일단 이거 손절하고 다른 걸로 다시 수익 내야지 뭐 이런 리셋 이런 형태라고 하게 되면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계좌가 수익이 쌓여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사실 이제 제 역할이 어니님 설명에 말꼬투리 잡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꼬투리 잡다 저는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설명이면은 더 이상 잡을 게 없다라는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네.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거기에 바로 저희가 댓글을 달든 아니면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꼬투리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끌어내고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페에도 있잖아요. 거기 오셔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면서 남기시면은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해주시느라 어니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다 해두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